안녕하세요. 일회알찬 정형외과 원장 김석준입니다. 오늘은 주사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외래 진료를 하다 보면 많은 환자분들이 다른 병원에서 주사 치료를 하고 왔다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신데요. 무슨 주사 맞으셨어요? 라고 여쭤보면 대부분 무슨 주사 맞으신지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주사가 대략적으로 있고 정형외과나 통증의학과에서 주로 사용되는 주사에 대한 설명과 장단점 그리고 제가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주사를 맞았는지 알면 좋은 점이 환자가 어느 정도 상태고 어느 정도까지 치료를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다 없다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이까지 치료했으니까 이거는 반응이 없었으니까 그 다음 주사 치료 좀 다른 주사 치료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라는 판단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오늘 영상을 잘 시청해 주시면 본인이 다른 데서 진료 보는데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연골 주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던 주사고요. 연골 주사는 히알루론산이라는 정상적인 관절액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을 재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하려면 이제 관절에 기름칠을 해준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무릎이랑 어깨 관절에 사용되고 있고요. 일회성 제제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3회 맞는 제제도 있습니다. 보통 6개월 간격으로 주사 치료를 시행하고요. 어느 정도 이제 소염 진통 효과도 있다라고 보고는 되어 있는데 제 경험상에 의하면 연골주사 치료만으로 통증을 잡기는 약간의 무리가 있고요. 관절염 초기나 중기 그 정도 단계에서 연골 윤활제로서 관절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준다는 취지로 사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플라센텍스라고 하는 DNA 주사입니다. DNA 주사는 환자분들이 연골 주사 말고 좀 더 좋은 주사는 없나요? 라고 물어보실 때 또 어디선가 뭔가 듣고 오셨던 분들은 보통 DNA 주사를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라센텍스라는 상품명으로 판매되고 있고 PDRN이라는 성분이 주 성분입니다. 연어의 정자에서 추출한 DNA 물질로서 그래서 DNA 주사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실제 효과는 보통 당뇨나 피부 쪽으로 재생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사였습니다. 그 주사 기전을 보다 보니까 인대나 힘줄 쪽에 손상이 있을 때도 수술할 정도가 아닌 정도의 손상은 이러한 DNA 주사로서 재생되는 게 보고되면서 재생 치료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재생이라는 좋은 취지로 사용되는 주사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에게도 설득력이 있고 본인 몸에 투여했을 때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주사이기 때문에 권장해 드릴 만한 주사입니다. 다음은 콘주란 주사입니다. 콘주란 주사는 최근에 좀 나온 상품이고요. 쉽게 이해하시려면 연골 주사 더하기 DNA 주사 효과를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골 주사에서 할 수 있는 코팅 효과도 있을 뿐더러 DNA 주사에서 도움을 받는 소염 진통 작용이라든지 관절 연골의 재생 작용이라든지 그 두 가지를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주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일부 금액은 의료보험 적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무릎 관절염이 있는 환자분들에서 연골 주사 다음으로 선호되고 있는 주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프롤로 주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방송에서 많이 보셔서 그런지 프롤로 주사에 대해서는 어디선가 들어는 보셨는데 이게 어떤 주사인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프롤로 주사는 고농도의 포도당 용액을 손상된 부위에 직접 주입을 해서 그 부분에 손상된 조직이 재생되도록 도와주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만성적인 인대나 힘줄 손상 부위에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급성기에는 우리 몸이 급성 손상 때는 정상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손상된 부위를 복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구가 되는 위치만 잘 유지해주는 부목을 댄다든지 보조기를 착용한다든지 그 정도만 해주시면 되는데 만성적인 인대나 힘줄 손상은 이미 급성기를 넘어섰기 때문에 우리 몸이 스스로 복구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농도의 포도당을 그 병변 부위에 주입을 했을 때 그 상태에 염증 반응이 막 일어나게 되고 그 만성 상태가 급성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급성 상태를 유도를 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다시 조직이 재생되는 것을 노려보는 치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고농도의 약을 주입해서 염증 반응을 일부러 만들어주는 주사이기 때문에 맞으실 때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아프고 그게 재생되는 동안 조금 휴식도 좀 취해주고 했을 때 효과가 훨씬 좋으니까 다른 곳에서 프롤로 주사를 맞는다라고 하면 아 이런 내용의 주사구나 이해하시고 꼭 필요하면 맞으시고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테로이드 주사입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는 많은 분들이 뼈 주사라는 명칭으로 알고 계시는 주사이고요. 환자분들이 한 번씩 외래에서 주사 치료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거 혹시 맞아도 되는 주사인가요? 라고 저한테 되묻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항상 스테로이드 주사를 염두에 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스테로이드 주사도 맞아도 되는 주사는 맞고요. 예전에 방송에서 좀 과하게 주사를 맞는 경우에 엄청난 합병증이 보고돼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깨끗하게 소독을 하고 정확한 용법으로 1년에 약 3, 4회 정도까지는 안전하다라고 다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매주 맞는다든지 매달 맞는다든지 이렇게 무분별하게 한 부위에 집중적으로 스테로이드를 폭격해버리면 당장에 감염이 생길 수도 있고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적절한 용량의 적절한 횟수로 정확한 부위에 소독을 깨끗이 하고 드릴 때는 아주 좋은 명약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초음파상에서 또는 외래 진료상에서 확실한 염증 소견이 보이고 그 부위에 주사를 놨을 때 효과가 있겠다라고 판단이 들면 마냥 통증을 오래 끌고 가는 것보다는 스테로이드로 통증을 확 줄여놓고 나머지 물리치료나 이런 보존적인 치료를 더해줄 때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는 보통 맞게 되면 혈당이 일시적으로 상승한다든지 안면 홍조라든지 수면이 약간 좀 불규칙해진다든지 그런 분들이 계시기는 한데 그러한 증상도 하루 이틀이면 다 회복이 되시고요. 결국은 염증 완화에는 정말 탁월한 주사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아주 도움이 되는 주사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주사 놓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초음파나 진료상에서 염증 소견이 너무 명확한 경우, 대표적인 예를 들면 무릎 관절이 퉁퉁 물이 차서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 물이 다 염증으로 인해 생긴 삼출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는 물만 빼주면 거의 대부분 다시 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원인 없이 물이 그렇게 찬 경우라면 물을 빼주고 스테로이드를 소량 넣어놓고 하루 이틀 휴식을 취하면 드라마틱하게 굉장히 통증 완화에 효과가 되고요. 물이 다시 차는 것도 막아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스테로이드를 쓰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메인 주사 치료는 스테로이드보다는 5% 농도의 포도당 용액을 주로 쓰고요. 제가 그 용액을 사용하는 주 목적은 5% 농도의 포도당 용액이 많이 뭉쳐 있거나 단단한 근육에 주입이 되었을 때 그 근육이 이완된다는 효과가 있는 게 보고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특정한 통증 원인이 근육이랑 힘줄 쪽인 경우에는 그리고 염증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그 주사를 정확한 근육 부위에 놓게 되면 근육이 이완되면서 그 근육 사이를 지나가는 신경도 좀 이완이 되고요. 그래서 신경이 포착된 부분도 풀어주고 뭉친 근육도 풀어주면서 힘줄 염증까지 같이 완화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주사는 5% 농도의 포도당 주사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수술을 할 정도는 아니지만 인대나 힘줄이 파열된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해당 부위에 프롤로 주사를 권해서 약 12.5에서 20% 사이의 농도를 포도당으로 맞춰서 그 부분에 국소적으로 주입하는 프롤로 주사 치료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절염이 1, 2, 3단계 정도에서 인공관절 할 정도 아닌 분들의 경우에는 용골 주사 치료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환자분들한테 이것만 써야지라고 하지는 않고
필요한 경우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쓰고 같이 믹스해서도 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콜라겐 주사라는 치료도 많이 쓰고 PRP 주사라는 치료도 많이 썼는데요. PRP 주사는 뭐냐면 자기 몸에 피를 빼서 그 피를 다시 원심 분리를 돌리면 재생되는 성분만 얇게 층이 형성됩니다. 그 부분만 다시 힘줄 손상 부위에 주입하면 되는 건데 간혹 가다 꼭 필요한 경우에 다른 치료를 했는데 도저히 안 된다 이런 분들은 마지막 방법으로 제가 사용은 하고 있는데요. 본인 몸에 피를 뽑아야 되고 그 피를 뽑고 다시 돌리는 과정에서 다소 굵은 바늘을 이용해서 피를 뽑아야지 그 재생되는 성분의 혈구가 파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너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주사를 권할 수는 없고 다른 치료를 했는데도 안 좋아지는 경우에는 PRP 주사를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PRP 주사는 제 경험에 의하면 생각보다 효과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콜라겐 주사라고 있는데 보통 힘줄이 끊어졌는 부위에 콜라겐 성분의 주사를 주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프롤로 주사 등과 마찬가지로 재생을 목적으로 하는 주사인데요. 콜라겐 주사라는 게 콜라겐이 굉장히 점도가 강해서 주사가 조금이라도 관절 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심한 통증을 호소합니다. 분명히 콜라겐 성분이 재생되는 효과도 좋지만 이걸 맞고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는 요즘에는 이 주사는 정말 가급적이면 거의 사용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프롤로 주사, 포도당 주사 그리고 정 안 될 게 PRP 주사까지 이런 식으로 저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환자분들이 내가 주사 치료를 했다 하면 내가 무슨 주사를 맞았는지 어떤 성분의 주사를 맞았는지 의사 선생님께 꼭 여쭤보시고 만약에 뭐 제대로 설명 안 해주신다 그러면 진료 내역서를 세부 내역서를 뽑아 보시면 그 안에 내가 어떤 주사를 맞았고 어떤 성분의 약이 들어갔고 다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 병원에서 저 병원으로 뭐 치료를 옮긴다든지 하실 때는 그런 진료 내역서를 좀 떼보시는 것도 그 다음 치료를 연장하는 데 있어서 뭐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뭐 의미 없는 치료를 하기보다는 좀 더 의미 있는 치료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사를 맞고 나서 뭐 몇 달이 있다가 다시 똑같이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는 기전이라든지 통증이 생기는 기전이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척추가 틀어졌다든지 뭐 관절염이 생겼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2차적으로 생기는 문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사로 염증을 가라앉히고 당시에 물린 근육을 풀어드린다 하더라도 내 생활 습관이 잘못되었거나 기존의 질환들이 너무 안 좋은 경우에는 다시 통증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술할 정도가 아니라면 그러한 잘못된 관절염이나 뭐 척추 뼈대나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튼튼하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운동이 중요하다 하는 게 정말로 의미가 있는 말이고요. 그래서 몇 달 뒤에 주사 맞고 또 아픈 거를 너무 실망하고 힘들어 하시기보다는 다시 안 아파지기 위해서 주사 치료로 통증이 많이 가라앉았다면 보다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 치료라든지 재활 치료도 좀 더 집중해 보시면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